제주살인에 있는 작품들도 좋지만 해녀를 중심으로 둬가지고 여러 가지 책들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이 준비하는 것이 다른 어떤 소재주의로 비추는, 해녀를 소재로 해녀가 잘 팔리니까 뭐 이런 건 아니고, 제주도에 살면서 제가 해녀 딸인데 해녀를 너무 소재주의로만 보는 그런 문제들. 근데 그런 분들 작품을 또 해녀가 멋진 거예요. 그래서 막 갈등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이런 식의 내가 잘 이야기할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진정성 있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계속 고민을 아주 오랫동안 하고 있어서, 어쩌면 이 작품은 제일 아무것도 넣지 않은 시작의 단계고, 여러 가지 기획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획들이 있어서 말을 하려고. 여러 가지 기획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좀 이 책의 제일 좀 좋은 부분이 174쪽에 있는 개석이라는 시예요. 되게 간단한 시고 막 쉽게 쓰여진 것 같은데, 막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동시를 읽을 때 이거 아이들이 읽는 시구나 이렇게 했지만 되게 간단하지만은 이 시에서 좀 입체적인 그런 것들을 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읽기를 좀 해야 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제가 어린이를 동시교육을 해봐서 아는데, 글을 읽어도 입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어린이보다 우리 어른들한테 되게 잘 안 돼 있어서, 이 영상이 끝나서 다음에 동시청자 수업을 할 때는 좀 그 방법을 조금 알려줄 테니까, 그 방법 알면 굉장히 좋은 창의력이나 아이디어를, 문제 해결 능력을 많이 가질 수 있거든요. 조금 이따가 얘기하도록 하고, 개석이라는 것은 해녀로부터 조금씩 선물로 받는 해산물이라는 그 용어예요. 여기에 보면 해녀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 같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제가 다른 작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녀 박물관 및 여러 해녀에 대한 그런 서전들, 그리고 특히 한그루 출판 같은 경우는 제주 문화들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고, 거의 거기 무급 영업 직원, 거의 무급 책 관리인처럼 한그루 출판사에서 상주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서 모아있는 책들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녀 책들을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되고 아는 것도 많은데, 처음에 얘기했듯이 여기에는 내가 알게 된 정보 같은 것들은 미루고 좀 마음가짐을 좀 슴슴하게 해서 쓴 책이라 많이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근데 개석이라는 시 누가 한번 읽어주시면 아니요, 선생님 읽어주시겠어요? 아니, 선생님 처음 뵈서 계속 시선이 가네요. 네. 개석 이리 오라 이거 심으라. 텅 빈 해녀 아이들 망사리 이리 오라 이거 심으라. 텅 빈 신참 해녀들 망사리 구참 해녀들이 하나 둘 해산물을 나눠줍니다. 물질 시작한 해녀 아이들 기죽지 말라고. 해녀 어른들 하나 둘 해녀 아이들 망사리 채워줍니다. 계속 채워주지는 않아요. 해녀 아이들 못 잡아도 마음 상하지 않을 때까지, 해녀 아이들 마음이 자랄 때까지 빈 망사리를 채워줍니다. 해녀 어른들이 해녀 아이들 망사리를 채워줍니다. 네, 이 시가 기억에 남아요. 제주어 개석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있겠지만, 이게 그대로 엄마 얘기였거든요. 근데 내가 작가여가지고 아이를 마음이 자랄 때까지 줍니다 이렇게 동시 작가로서 각색해서 쓴 것이 아니라 73세 4세의 어머니께서, 내가 이 동시는 이런 식으로 써지는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엄마 개석 이야기를 하면 제가 질문을 해요. 그럼 그 개석은 언제까지 줘? 이렇게 하면 엄마는 아이를 마음 자랄 때까지 주주게, 이렇게 하면 그 행간에서 제 질문만 빼고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하고 어머니가 대답을 하면 제 질문한 내용들은 빼고 이렇게 동시가 정리가 되는데, 어떤 동시를 이렇게 보면 정리가 잘 돼 있잖아요. 어른들은 이렇게 정리가 잘 돼서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작가고 시를 썼기 때문에 질문을 그런 식으로 질서 있게 하다 보면 어머니께서 질서 있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 이야기 순서가 이렇게 시로 잡히는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해녀 어른들이 이렇게 나오고 아이들이
물질을 해도 톳이나 뭐 미역이나 엄청 조금밖에 못 하는데 물질 다 끝나서 아마 해녀 아이들은 해녀 어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불턱에서 어머니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 시집에도 나와 있지만 아이들끼리 나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내가 불꽃 더 많다 막 이렇게 막 장난 뭐 얘기하다가 어머니들을 기다리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해녀 아줌마들이 망사리를 다 놓은 다음에 일렬로 이렇게 서서 일렬로 서고 빈 망사리를 가진 해녀 아이들이 일렬로 한 명한테만 받는 게 아니라 여기 들렸다가 다음 해녀들한테 다 해산물을 하나씩 받는 거예요. 그럼 앉아있는 해녀 어른들은 거기서 자기가 가져갈 것도 있는데 뭐 더 큰 걸 주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조카한테 더 큰 것도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일단 작은 해삼이나 이런 것들을 애들 망사리에다가 넣어주는데 하나 정도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해녀가 10명이 앉아있으면 아이는 해녀 10명한테 다 개석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망사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채워지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되게 좋은 거고 애들이 이제 물질 시작했는데 집에 딱 들어갈 때 기죽지 뭔가 해왔다는 뿌듯함 정말 하루 종일 바다에 있었는데 어린아이지만 집에 갈 때 빈망사리 이렇게 듣고 갈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찹찹했겠어요. 그런 심정들도 어른들이 다 이해하고 있었고 그런 것들을 계속 한대요. 근데 언제까지라는 뭐 딱 6개월만 한다 1년만 한다 막 이런 식의 규칙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해녀 아이들이 마음이 자랄 때까지 그거를 계속 한대요. 기간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해녀 아이들 마음이 자랄 때까지 이렇게 어른들이 아이들 챙겨주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것을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싶었어요. 시는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 이런 시도 좋고요. 네, 또 여기 보면 엄마 이야기는 그냥 한 명의 어머니잖아요. 근데 해녀들은 엄청나게 많고 그 되게 유명한 게 베알로라는 얘기 있어요. 고래 만났을 때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 네? 남방클도 곰새기 여기에 곰색이라고 나는 제가 아닌가요? 제가 최근에 여기 선생님 여기 서귀포 문학상 작품 문학상 동화 당선되셔서 선생님 상금 얼마입니까? 노수미 작가님이 앞에 앉아 있어가지고 진짜 계속 바다 신호등 120분 예. 노수미 작가님이세요. 예, 서우동의 대표 작가. 좀 긴장이 돼요. 바다 신호등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이 시집을 낳기까지 저에게 어렸을 때 한글도 가르쳐 주신 우리 김희숙 언니 엄청 진짜 제 언니 쓸 거예요. 어린 시절에 구타당한 아이는 어른이 돼서 무엇을 하며 사는가 막 이런 바다 신호등 곰새기를 처음 본 날 그 큰 고래가 헤엄쳐 오는 걸 처음 마주쳤을 때 엄마가 말해준 그 주문이 바로 생각나지 않아 나는 몸을 웅크리고 눈을 딱 감았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들리던 엄마 목소리 베알로 베알로 곰새기는 그걸 듣고 무랄로 나를 피해 지나갔습니다. 네. 이시 그 해녀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 보면 베알로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다른 농집이 많이 나오고 하는데 이거를 되게 많이 접하는 단어라 가지고 쓸까 말까 하다가 안 써야 되죠. 왜냐면은 이 말고도 베알로라는 이 단어 중심으로 해녀들한테 되게 아름다운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우리 엄마가 해준 것보다 훨씬 더 풍경이 예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풍경을 넣고 싶은데 못 넣었어요. 왜냐면은 엄마 구슬 동시집이라는 그런 그 기준이 더 명확했기 때문에 포기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포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얘기해 드리는 건데요. 그 고래가 오면은 많이 있었대요. 그리고 그럴 때는 겁나대요. 뭐 이렇게 고래가 막 이렇게 다니는데 물속에서 계속 잠수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 아니에요. 일단 고래떼가 나타나면 위로 올라서 태하게 이렇게 붙들고 고래떼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게 일단 안전수칙이겠죠. 그래서 태하게 이렇게 길에서 둥둥둥 이렇게 떠 있는데 제가 가만히 둥둥둥 떠 있을 때 아마 베알로가 무슨 뜻일까 뭐 배 아래로 지나가라 뭐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렇게 떠 있을 때 우리는 물속에서 태하게 이렇게 있으면 수직으로 다리를 딱 이렇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린아이들의 몸은 좀 이렇게 이어서 뭐 이렇게 수평 좀 배영하듯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배 아래로 지나간다 이렇게 한 건 아닌가 이렇게 싶은데 엄마의 기억은
어렸을 때 자기가 내가 고래를 엄마가 50살 넘어서 만난 적도 있고 뭐 되게 성장해서 74세까지 물질하고 있으니 성인일 때 만나서 한 고래를 만난 적도 있고 어렸을 때 만나서 고래를 만났던 경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어렸을 때 고래를 거의 처음 만났을 때 말해봐라 이렇게 하니까 뭐 별방법 없대. 올라와서 무서우니까 눈 감고 있으면 저쪽에서 어른 해녀들이 배알로 하면서 내 가까이 수영하고 태왁을 펴면서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황을 추적해 보면 어린 해녀들이 이렇게 물을 입고 할 때 고래떼가 나타나면 물에 들면 고래떼가 나타나는 것들을 주변의 해녀들은 인지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 해녀들은 자기 태왁에 종종 매달리는 게 아니라 그 근처에 뭔가 더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곁으로 태왁을 끄면서 조금씩 배알로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이 어쩌면은 그 아이의 공포심이나 뭐 같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 같은 거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엄마는 배알로도 들었지만 자기들의 물알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대요. 근데 물알로는 우도에서만 나는 그런 주문인가 이렇게 했는데, 하해항 대평리 옆에 하해 마을이 있는데 동난들 서난들이라고 하는데, 거기도 지금은 길이 많이 뚫려서 대평리가 되게 쑥 들어가는 곳이지만 길이 없었을 때는 거기도 우도나 마찬가지로 땅 위에 아주 작은 고립된 마을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그래서 거기도 다른 마을에 비해서 해녀가 되는 인구수가 거의 100% 정도인 우도처럼 그런 마을인데, 거기에도 물알로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할머니들한테 고래 만났을 때 그렇게 한다. 근데 하해 포구에서 들은 얘기인데, 그 장마가 끝나면 장마가 끝나서 여기는 햇빛이 반짝반짝할 때 바닷속은 부적물이 엄청 많대요. 그 땅에서 쓸려오는 흙탕물 같은 것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장마가 끝나면 바닷물이 되게 어두컴컴하고, 그런데 그럴 때 돌고래가 이렇게 많이 온대요. 저는 혼자 그렇게 땅의 것들이 막 미생물이랑 많이 가니까 물맛이 좋아가지고 연근 가까이 고래가 모이나? 막 이렇게 막 생각하면서 하는데, 그 해녀 어르신도 뭐라고 말했냐면, 돌고래 나타나면 봐도 겁나는데 이렇게 태왁이 이렇게 있으면 강알이라는 게 아니라 가랑이를 제주해 강화 사이로도 지나가고 막 가까이 지나가고 겁나게 이렇게 하면서, 그분이 하신 말을 이렇게 이렇게 들어보면, 그럼 태왁에 딱 이렇게 매달려서 둥둥둥 떠 있으면 거기에 돌고래떼가 그냥 쑥 지나갈 때도 있지만, 웬일인지 돌고래떼가 그 바다에서 계속 머물면서 떠나지 않고 이렇게 할 때가 있어서, 그럼 그동안에 계속 작업을 쉬고 이렇게 태왁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결국은 그 태왁에 매달린 이렇게 해녀들이 쭉 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 이렇게 떠 있는 해녀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돌고래떼가 나타나면 조금씩 둥둥둥 모이는데, 그게 강강수월 영원처럼 그렇게 모여가지고 결국은 돌고래떼가 있으면 해녀들이 근거리로 모여서 이렇게 여러 명에서 둥글둥글하게 해가지고 모여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는 잘 못하셨지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그 하늘 위로 떼보면은 돌고래떼가 나타났을 때 바다 위에 태왁 든 그 해녀분들도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거의 가까운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강강수월처럼 이렇게, 강강수월래라는 표현은 안 썼지만 그렇게 둥글게 모여있는 연대 같은 느낌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쓰고 싶었지만 그렇지 안 되지 이렇게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언젠가 산문이나 막 이런 것들한테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12살 해녀는 조금 심심하긴 한데 뭐 이거는 제가 해녀 이야기들 중에 100개 중에 거의 1%밖에 못 썼고, 공간도 우도 비양도 밖에 공간이 없어요. 어머니가 초등학교 전까지는 그 마을을 나와본 적도 없고, 우도 청진항인가? 우도에 있는 그 항구가 있는 곳도 어머니한테는 우도에서 태어났을 때 굉장히 먼 동네였기 때문에 비양도라는 그런 배경밖에 가지고 있지 않고, 이 동시집을 낸 다음에 해녀딸 출신 시인들이 많거든요. 되게 뭐 조선일보 신춘문에 나오신 김영란 씨 어머니가 해녀딸이고, 지금 제주도 도지사 관사에 제일 높은 직 그 양민수 팀장님이신 분도 그 금능에 있는 대상군의 딸이고, 거기는 어머니 대상군이기 때문에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해녀나 하라고 하면서 태왁도 직접 만들어 주셨다는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도 해녀딸이라서, 그 해녀딸인 분들과
작업을 하려고 준비 중인 것들이 있어요. 네, 어떤 작업인지는 시간이 제주도에 할망바당이라는 그런 공동체 문화가 있는데 바닷가 땅에서부터 가까운 바다 수심이 3m 정도 되는 곳은 다 할망바당이어가지고 거기서는 어린 해녀들하고 할머니들 엄청 할머니들밖에 물지를 못하는 곳인데 배가 들어올 때는 그 할망바당에 잔소라나 이런 것도 다 던져주고 그러니까 바닷가 근처에서 그 할머니들 물질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할망바당 공동체 의식이 남아있는 바당 이름이 지금은 전부 다 뭐 카페 같은 것에서 없지만 그런 단어가 남아있어요. 할망바당이라는 지금 현재도. 근데 해녀딸들이 해녀가 되는 그런 문화는 이미 지났지만 해녀딸들이 해녀는 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가만히 보면 문학하는 사람들 중에 할망바당 같은 좀 소외되거나 아무튼 공공의 영역들을 지켜나가는 그런 작가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네 인지도 못한 상태로. 가만히 바라보면서 해녀딸은 아니지만 사회에서 제주도 사회에서 할망바당 같은 수심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작가들이 있는데 이 작가들의 기록이 너무 없어서 그런 것들을 추적하면서 김영란 시인은 사삼 도민연대에서 4.3에 관련된 행사를 많이 하시는 분이고 양민숙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금능 끔창도서관을 무급관직으로 거의 10년 넘게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그리고 그분들이 하시는 일들을 좀 기록을 하면서 할망바당이랑 해녀딸이랑 해녀랑 그리고 문화 이런 식의 것들을 쭉 연결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싶어요. 해녀들의 문화들이 또다시 지역사회에 어떤 식으로 정신적인 그런 문화를 했는지 논문 같은 것이 아니라 그냥 재미있는 기획서 같은 그런 걸로 남기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